여러분, 오늘은 우리 주변에서 정말 자주 듣는 말로 시작해 볼게요.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쓰러졌어.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뇌졸중이 왔어.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서울대학교 병원 신경과의 한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뇌졸중은 절대 갑자기 오지 않습니다. 본인이 몰랐을 뿐이지. 그 전에 5년, 길게는 20년간의 준비 과정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뇌졸중이 왜 생기는지, 어떻게 막을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잘못 알고 있던 것들을 하나씩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끝까지 들으시면 내 몸이 지금 어느 단계인지 스스로 파악하실 수 있습니다. 첫째, 뇌졸중이란 무엇인가? 뇌졸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첫 번째는 뇌경색입니다. 혈관이 막혀서 뇌세포가 죽는 것입니다. 사망률은 약 5% 정도예요. 두 번째는 뇌출혈입니다. 혈관이 터지는 것인데요. 사망률이 무려 40%에 달합니다. 뇌출혈이 훨씬 더 무서운 이유가 있어요. 우리 뇌는 다른 장기와 달리 물처럼 물렁물렁합니다. 근육처럼 단단하지 않아서 혈관을 지지해주는 힘이 없어요. 그래서 혈관이 한번 터지면 크게 번집니다. 게다가 뇌 조직은 혈액을 이물질로 인식합니다. 이건 여기 있으면 안 되는 거잖아. 이렇게 인식하고 염증 반응을 일으켜요. 그 염증이 뇌세포를 추가로 더 죽입니다. 복강에서는 수술로 씻어낼 수 있지만 뇌는 씻어내는 순간 뇌가 다 망가집니다. 그래서 뇌출혈은 한번 생기면 되돌리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둘째, 뇌졸중은 단계적으로 진행됩니다. 교수님은 뇌혈관 건강을 4단계로 설명하십니다. 0단계는 건강한 상태입니다.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모두 정상이고 담배도 술도 없는 상태예요. 1단계는 위험인자가 생긴 상태입니다. 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흡연 중에 하나라도 생긴 상태인데요. 아직 혈관 자체는 괜찮습니다. 이때 철저히 관리하면 뇌졸중 없이 평생 살 수 있습니다. 2단계는 동맥경화가 생긴 상태입니다. 위험인자들이 쌓이면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박히고 염증이 반복되면서 혈관벽이 두꺼워집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예요. 이 단계에서도 관리하면 뇌졸중을 막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총에 실탄이 장전된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3단계는 뇌졸중이 발생한 상태입니다. 동맥경화 부위가 갑자기 파열되면 혈수판이 몰려와 혈전을 만들고 불과 20분에서 30분 만에 혈관이 막혀버립니다. 20년 동안 서서히 진행되던 동맥경화가 30분 만에 뇌경색을 만드는 겁니다. 핵심은 이것입니다. 2단계에서 멈추면 뇌졸중이 평생 오지 않습니다. 3단계가 된 순간부터 불행이 시작됩니다. 셋째, 동맥경화는 어떻게 생기나? 혈관벽에 상처가 나는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그중 한 가지는 물리적 상처입니다. 혈압이 높으면 혈관벽이 지속적으로 압박을 받아 틈이 생깁니다. 두 번째는 화학적 상처입니다. 담배, 잘못된 식습관, 독소 같은 것들이 혈관벽을 자극합니다. 여기에 콜레스테롤이 많은 분이라면 혈관벽의 상처 부위에 콜레스테롤이 달라붙습니다. 우리 몸의 대식세포가 저거 치워야 돼 하며 잡아먹으려다 터지고 또 새로운 대식세포가 오고 이 과정이 수년에 걸쳐 반복되면서 혈관벽에 덩어리가 생깁니다. 이것이 동맥경화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질문 하나. 콜레스테롤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많은 분들이 고기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놀랍게도 고기가 아니라 탄수화물입니다. 우리 간은 포도당, 즉 밥이나 빵이나 면 종류를 가지고 콜레스테롤을 만듭니다. 전체 콜레스테롤의 80%가 간에서 만들어집니다. 고기로 섭취하는 것은 고작 20%입니다. 그래서 고지혈증이 있다면 고기를 줄이는 것보다 탄수화물을 줄이는 것이 훨씬 효과적입니다. 넷째, 콜레스테롤 수치 제대로 보는 법. 건강검진 결과지에 4가지 수치가 나옵니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냥 LDL 하나만 보세요. 중성지방은 그날 드신 음식에 따라 엄청나게 오르내립니다.
삼겹살 드신 날 재면 500, 600까지도 올라가거든요. 어제 뭘 드셨는지를 반영하는 수치이기 때문에 이것으로 건강을 판단하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HDL, 소위 좋은 콜레스테롤도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HDL이 높다는 것은 회수해올 콜레스테롤이 그만큼 많다는 뜻이거든요. 쓰레기차가 많이 다닌다는 건 쓰레기가 많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LDL 수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60 이상이면 일반인도 고지혈증입니다. 100 이상이면 위험인자가 있을 경우 조절이 필요합니다. 동맥경화가 있거나 뇌졸중을 경험하셨다면 70 이하로 떨어뜨려야 합니다. 총 콜레스테롤은 좋은 것과 나쁜 것을 합산한 숫자라 해석이 왜곡됩니다. 반드시 LDL만 확인하세요. 다섯째, 혈압 집에서 직접 재세요. 많은 분들이 병원에서 의사한테 혈압을 재야 정확하다고 생각하십니다. 틀렸습니다. 병원에 오는 순간 긴장해서 혈압이 10에서 20은 올라갑니다. 의사들도 이것을 알기 때문에 병원 혈압은 참고용으로만 씁니다. 가장 정확한 혈압은 집에서 직접 재는 것입니다.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팔뚝 혈압계를 하나 준비하세요. 5만원에서 6만원짜리면 충분합니다. 오전에 10분 정도 편안하게 앉아 계시다가 재세요. 첫 번째 측정값은 지우세요. 두 번째 측정값이 본인의 진짜 혈압입니다. 이것을 매일 기록하시면 됩니다. 고혈압 기준은 안정시 혈압 140에 90 이상입니다. 한 가지 꼭 알아두실 것이 있습니다. 머리가 아플 때 혈압을 재지 마세요. 많은 분들이 머리가 아픈 게 고혈압 때문이야 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사실은 반대입니다. 머리가 아파서 혈압이 올라간 거예요. 여섯째, 혈당은 당화혈색소로 확인하세요. 요즘 혈당 스파이크, 혈당 모니터링 기기가 굉장히 유행이죠. 그런데 교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뇨가 없는 일반인이 혈당 모니터링 기기를 쓰는 것은 과잉 의료입니다. 밥 먹고 혈당이 올라가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일반인이 확인해야 할 것은 당화혈색소입니다. 당화혈색소는 지난 2달에서 석 달 동안의 평균 혈당을 보여줍니다. 하루하루의 변동이 아니라 장기적인 혈당 관리 상태를 알 수 있어요. 당화혈색소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5.5 미만이면 정상입니다. 5.7에서 5.9라면 서서히 당뇨 방향으로 가고 있으니 지금부터 관리를 시작하셔야 합니다. 6.0에서 6.4는 당뇨 전 단계로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합니다. 6.5 이상이면 당뇨입니다. 매년 건강검진 때 당화혈색소를 확인하세요. 작년에 5.5였는데 올해 5.7이 나왔다면 몸에서 신호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7번째, 전조 증상 잘못 알려진 것들. 유튜브나 방송에 잘못된 정보가 너무 많다고 교수님은 강조하십니다. 먼저 뇌졸중 전조 증상이 아닌 것들을 말씀드릴게요. 오랫동안 지속된 만성 두통. 전조 증상 아닙니다. 만성 어지럼증. 전조 증상 아닙니다. 눈꺼풀 떨림. 전조 증상 아닙니다. 몸이 피곤하고 힘이 없는 것. 전조 증상 아닙니다. 귀에서 소리가 나는 이명. 대부분 노화성 난청입니다. 전조 증상 아닙니다. 그렇다면 진짜 뇌졸중 증상은 무엇일까요? 핵심은 갑자기 급격하게 생긴다는 겁니다. 한쪽 팔다리에 갑자기 힘이 빠집니다. 한쪽 얼굴이나 몸의 감각이 갑자기 이상합니다. 말이 갑자기 안 나오거나 상대방 말이 이해가 안 됩니다. 시야가 갑자기 흐려지거나 한쪽 눈이 안 보입니다. 갑자기 심하게 어지러워 비틀거립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증상들이 잠깐 왔다가 없어졌어도 반드시 응급실에 가셔야 합니다. 혈관이 잠깐 막혔다가 다시 풀린 것으로 진짜 뇌졸중이 곧 올 수 있다는 경고입니다. 컨디션이 안 좋았나 보다 하고 주무시다가 아침에 반신마비로 일어나시는 분들이 실제로 있습니다. 8번째, 골든타임과 응급처치. 뇌경색이 발생하면 6시간이 골든타임입니다. 하지만 빠를수록 좋습니다. 혈관이 막힌 지 30초에서 1분 만에 뇌세포가 죽기 시작하거든요. 뇌세포는 재생되지 않습니다.
주변에 뇌졸중 의심 환자가 생겼을 때 절대 하시면 안 되는 것들을 알려드릴게요. 손발 따기 하지 마세요. 뇌가 문제인데 손발에 피를 내는 것은 아무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우황청심원 먹이기 하지 마세요. 삼키지 못하고 기도로 넘어가 흡인성 폐렴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팔다리 주무르기 하지 마세요. 혈액순환 문제가 아니라 뇌의 문제이므로 의미가 없습니다.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딱 두 가지입니다. 즉시 119에 전화하세요. 서울 기준으로 평균 5분 24초 안에 도착합니다. 구토할 것 같으면 고개만 살짝 옆으로 돌려주세요. 그 외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효도하겠다는 마음에 직접 자가용으로 모시고 가려는 분들이 계신데요. 오히려 시간을 낭비할 수 있습니다. 119가 훨씬 빠릅니다. 9번째,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예방법. 교수님이 정리한 예방의 핵심은 사실 그리 복잡하지 않습니다. 첫째, 1년에 한 번 이것만 확인하세요. 팔뚝혈압계로 집에서 매일 혈압을 재고 기록하세요.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을 확인하세요. 건강검진에서 당화혈색소를 확인하세요. 경동맥 초음파로 동맥 경화 정도를 확인하세요. 40세 이상이라면 MRA, 뇌혈관 전용 MRI도 한번 찍어보시길 권합니다. 동맥류를 미리 발견하면 시술로 막을 수 있습니다. 둘째, 생활습관입니다. 하루 1시간 유산소 운동을 하세요. 빠르게 걷는 것도 훌륭합니다. 과격한 운동보다 꾸준히 평생 할 수 있는 운동이 중요합니다. 담배는 지금 당장 끊으세요. 술은 절제하세요. 잘 자세요. 수면도 혈관 건강에 직결됩니다. 셋째, 식단입니다. 탄수화물 과잉 섭취를 줄이세요. 밥, 빵, 면류를 조금씩 줄여보세요. 짜고 맵고 자극적인 음식을 줄이세요. 교감신경을 자극해 혈압을 올립니다. 단백질 위주로 드세요. 두부, 콩, 생선, 고기를 반찬으로 꼭 챙기세요. 과일은 과당이 많아 과식하면 내장지방이 됩니다. 적당히 드세요. 체중 관리가 혈압과 당뇨 관리의 핵심입니다. 넷째, 약에 대한 올바른 태도입니다. 고혈압약, 당뇨약을 먹어야 한다는 진단을 받으셨다면 목숨 걸고 드세요. 이 약들은 수십만 명의 데이터가 증명한 약들입니다. 아무 증상도 없었는데 약을 먹으니 어지럽다, 몸이 안 좋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 부작용이 불편하더라도 10년, 20년 후에 뇌졸중이 오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약을 먹기 시작했다고 평생 먹는 것이 아닙니다. 원인이 없어지면 약도 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혈관이 기질적으로 변한 상태라면 약을 유지하는 것이 뇌를 지키는 길입니다. 마지막으로 뇌졸중, 심근경색은 멸종 가능한 병입니다. 한 교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안 생기게 만드는 방법이 명백하게 있습니다. 신경과 의사들이 굶어 죽더라도 여러분 건강을 위해 이것을 알려드리는 것이 가장 바람직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들으신 내용 중 한 가지만 실천해 보세요. 팔뚝 혈압계를 하나 사서 내일 아침 10분 편안하게 앉았다가 재보세요. 그것이 여러분의 뇌혈관 건강을 지키는 첫걸음입니다. 그리고 올해 건강검진에서 LDL 콜레스테롤과 당화혈색소 이 두 가지를 꼭 확인하세요. 내 몸의 단계를 알면 막을 수 있습니다. 장전되기 전에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